안녕하세요. 멘토의 투자노트 이정호 멘토입니다. 월요일날 이번 주 정말 힘든 장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연이틀 상승세가 나오고 오늘은 약간 조정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2일 반등이 나왔으니까 오늘 좀 쉬어가는 게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어떻게 본다면 지수만 많이 눌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반도체 섹터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나머지 관련 종목들은 상승세가 어느 정도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반도체, 2차 전지가 잘 못 가니까 테마장이 연출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들, 그리고 폐렴, 호흡기 질환 관련주들, 기만치료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좀 더 강세를 보였다라고 여겨지는데, 그게 뭐라면 어떻게 보면 8월달, 저번 주에서도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해 드렸던 8월달부터는 이제는 제약바이오의 시대다라고 말씀해 드렸어요. 그만큼 반도체 섹터나 이런 부분은 지수의 견인에 부담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더 나아진 모습세가 나왔고, 월요일날 하락 이후로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으로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던 점, 이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바이오주들의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봐야 되고, 그 중에서도 뭐 어떻게 파생이 되는 비만치료제, 그리고 진단키트, 그리고 폐렴, 호흡기 질환, 이런 쪽도 어떻게 보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코스닥 차트를 보면서 마저 지수에 대해서 마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스피 차트를 보면 지금 월요일 날에 진짜 의미 있는 하락이 나왔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진짜 장대 음봉이 나와주면서 시장의 불안 심리를 만들었다. 아래 공포,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세, 그리고 AI 거품론, 그리고 워렌 버핏의 그 현금 보유 자산이 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기회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떨어질 만큼 하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합쳐져서 뭐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8% 이렇게까지도 떨어져야 되냐라고 본다면 아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지수도 이렇게까지 떨어질 이유는 없었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반등세도 좀 빨리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스피 차트, 그리고 코스닥 차트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월요일 하락분을 반등하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하락은 이렇게 나왔지만 지금 시장에서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 월요일보다 더욱더 높이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힘이 세다라고 말해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많이 떨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사고 싶었던 종목들, 비싸서 못 샀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박앤세일이 됐을 때 많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세도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이 음봉을 장악하는 양봉들이 나왔던 종목들을 유심히 지켜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러면은 이제는 종목 리뷰, 제가 저번 주에 갖고 왔던 종목에 대해서 마저 또 리뷰를 해드릴게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저번 주에 제가 조선 관련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탑픽 종목을 하나오션을 말씀해 드렸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왔어요. 네, 급락하는 장세에 많이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반등세도 빨리 나와주고 있다. 차트를 보면, 제가 아까 지수 차트를 보면서 말씀해 드렸던 부분, 월요일날 하락분을 다 메꾸고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해 드렸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월요일 하락분 이상으로 더 상승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 이 말은 시장에서 주도 섹터, 주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지금 조선주 중에 HD 한국조선해양, 이 종목도 저번 주에 말씀해 드렸었는데, 그 종목은 오늘 7%가 넘는 상승세가 나왔는데, 하나오션도 그에 못지않게 따라가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연출이 된다고 한다면, 이 또한 우리한테 큰 수익으로 안길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이 종목도 보유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들고 가도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이런 자리들, 이렇게 떨어졌을 때 담아가는 부분,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 부분이 철칙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시장을 지켜봤을 때 가장 드는 생각이 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어떻게 본다면 기회가 온다. 언제든 기회도 온다. 근데 우리는 하루하루
수익을 보려고 한다. 이런 노력이 어떻게 보면 좋은 부분이지만 하루하루 수익을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루하루 공부를 하면서 내 레벨을 더 올리는 부분, 어떻게 보면 현금 보유를 어느 정도 해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투자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저는 여겨지는 만큼 우리가 이번에 급락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을 배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진짜 코로나 이후로 나왔던 뭐 사이드카 발동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한층 더 성숙해졌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내가 나를 죽이지 못하면 더욱더 강해진다.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급락이 나올 때 무조건 손절하는 것보다는 왜 급락이 나오는지 이유나 이런 부분을 찾고 그거에 맞춰서 대응하는 전략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섹터가 뭐냐라고 본다면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급등락이 엄청 심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몇 년 동안에 우리가 빚을 발했던 부분이 이제 빚을 발하면서 시장의 관심과 그리고 주가의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섹터인데요. 잠시 후에 이것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갖고 온 섹터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급등락이 제일 많이 나왔고 어떻게 시장의 관심도가 제일 많은 섹터입니다. 네, 섹터명은 바로 원전인데요. 이 원전을 왜 갖고 왔냐? 체커 원전 수주가 끝이 아닌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전은 미래 에너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만큼 원전이 왜 재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면서 이제야 빚을 발하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원전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이거는 지금 아랍에미리트에 납품했던 우리 원전의 사진인데요. 이 기름이 나고 있는 국가에서도 원전까지도 건설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석유나 이런 부분보다는 원전이 효율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 원전이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원전 시대로 갈 거다. 왜? 미래에는 전기차 그리고 AI 시대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제품들이 다 배터리가 들어가는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전기가 계속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빨리빨리 지어져야 된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각 여러 나라들도 발맞춰서 움직이는 모습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전 세계 연간 원자력 발전소 건설 추이를 말씀해 드리자면 지금 체르노빌 사고 이후로 많이 떨어졌던 모습세가 나오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후쿠시마 사고,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지금 또 건설이 많이 줄어들었던 모습세가 나오다가 이제 점차 올라가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원전은 어떻게 보면은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되게 취약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위험한 걸 알고도 쓰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위험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으로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하면서 사용을 한다면 보다 안전한 에너지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 원전만 이렇게 위험할까라고 생각을 해보신 것도 어떻게 보면 풍력 발전소도 무너진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대량 피해나 이런 부분이 더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태양광 발전소도 어떻게 보면 태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나 이런 부분은 다 피해갈 수가 없다. 하지만 원전은 만약에 폭발했을 때 그 범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불안한 요소나 이런 부분은 있지만 이제는 기술 발전으로 해서 보다 안전해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그 다음으로는 그럼 전 세계적으로 이 원전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원전 주요 국가
집값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미국 같은 경우면 글로벌 원전 시장 내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진짜 미국이 원전 관련해가지고 잘 나갔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넓은 땅덩어리 그리고 석유와 가스 이런 부분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점차 원전 관련해가지고 줄어드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 때는 노후 원전 재가동을 위해 60억 달러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 말은 노후 원전 재가동 원전이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돈이나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을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돈을 투입하면서 이 원전 에너지를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 공약으로는 민간 원전 개발을 위한 규제 요건 및 면허 절차 간소화 이게 뭐냐면 원전을 건설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한수원에서 맡아서 합니다. 왜냐 이게 위험한 부분도 있고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 차원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 민간 원전 개발이나 이런 부분 규제 요건을 완화하면서 보다 폭넓게 확장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SMR 관련해 가지고 기술 개발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두 번째 국가로는 다들 알다시피 일본입니다. 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원전을 계속 사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부분이 있다가 이제 원전을 사용을 안 해야 된다라고 결정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는 법률까지도 개정을 하면서 이제 원전 계획이나 이런 부분도 만들고 있다. 그 말은 우리가 원전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지만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선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 에너지를 원전으로 쓸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프랑스와 함께 소듐, 냉각 고속로 등 차세대 원자로 연구 개발의 협력까지도 추진하는 모습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세대 원자력, SMR 같은 것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 뭐 일본, 미국, 프랑스, 우리나라 이런 원전의 강국들이 계속적으로 SMR을 연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원전을 건설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거의 10년 정도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SMR 시대로 가면은 시간이 거의 절반 이하로 단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에너지나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간편해지고 또 소형화가 되는 만큼 또 빨리빨리 만들 수 있는 부분 에너지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점이 어떻게 보면 또 원전의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두 번째로는 유럽 쪽입니다. 유럽 쪽은 다들 알다시피 친원전 정책으로 정책을 선회중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유럽도 어떻게 보면 탈원전 정책을 많이 했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친원전으로 정책을 많이 돌아주고 있고 대표적으로 유럽에서 원전 강국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에서 6개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있는데 여기에 투입하는 금액이 520억 유로 정도고 벨기에 같은 경우는 25년도에 폐쇄 예정이었던 원전 2기 수명을 35년까지도 연장하는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또 추가적인 비용이나 이런 부분 발생하면서 보다 안전할 수 있게 더욱더 사용을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80년에 단계적 원전 폐쇄를 결정을 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다시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돌아가면서 신규 원전 도입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탈리아가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탈원전 스탠스를 계속적으로 취해 왔었는데 이 부분을 35년 만에 변경을 하고 원전 재도입 추진 및 50년까지 전력 소비 11%를 원전으로 할 계획이 있다. 이런 부분이 더욱더 유럽까지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는 녹색 산업혁명 10대 계획 중 하나로 첨단 안전 원전 계획 전체 발전량 중 25%를 원전으로 공급할 계획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영국도 산업국가고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선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이렇듯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체코의 수주를 받을 때 저가 수주다 막 이런 부분이 되게 많았다라고 보였었는데 그건 끝이 아니라 저는 시작이다. 이렇게 많은 유럽 국가들도 계속적으로 친원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대표적으로 캐나다는 SMR로 유명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SMR 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더욱더 빨리 진행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더욱더 확장을 하려는 부분 어떻게 캐나다가 남들과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만큼 캐나다의 동향이 좀 더 우리나라의 나중에 경쟁사가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글로벌적으로 원전에 투입하는 금액들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체코 원전이 시발점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 게
기존까지는 어떻게 보면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로 원전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이 다들 반대하고 탈원전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탈원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는 많이 바꾸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그 원전 관련 투자 금액을 올리면서 계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은 누가 봐도 AI 관련 그리고 전기차 관련 수요나 이런 부분이 미래로 갈수록 더욱더 늘어갈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그런 부분이 크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원전의 경쟁력이 얼마만큼 갖고 있냐, 이 또한 큰 포인트로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시공 능력 같은 경우에 아주 우수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APR 1400 이게 원전의 모델명인데 이게 모델을 6기를 완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요즘 나온 원전의 그 안전사항이냐 이런 부분을 맞춘 모델인데 이걸 6개나 완공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경쟁국 대비 양호한 공기 수준 역량, 이 공기가 뭐냐면 얼마만큼 빨리 만드냐, 얼마만큼 인건비가 절약되냐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다른 경쟁국 대비 우리나라가 빠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한전과 한수원 중심의 높은 자급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거의 국내 자체적으로 다 해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번 체코 원전 수주 때도 많은 얘기가 나왔잖아요. 가격이 프랑스보다 엄청 쌌던 부분.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에 또 더욱더 메리트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격대는 거의 프랑스와 미국 대비 45%에서 60%의 수준입니다. 거의 절반 가격으로 우리나라 원전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 보는데 이 에너지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 코스트입니다. 우리가 이만한 돈을 썼는데 얼마만큼의 에너지 효율이 나올 거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빨리 건설도 돼 그리고 가격도 싸 이러면 다른 나라에 쓸 이유가 없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전 매력도가 올라간다. 그리고 평판 및 정부 지원은 어떻게 보면은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프랑스가 더 평판이 높을 수가 있어요. 같은 유럽 국가에 있는 부분이 있고 가까운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더욱더 높을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평판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게 아랍에미리트의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나왔던 부분, 외국으로 수출했던 경험이 있는 부분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여겨지고 있고 국제사회의 영향력은 이건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안보, 보안 이런 부분도 많이 겹쳐 부분이 크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적국한테 이 원전 에너지 사업을 맡길 수가 없는 부분이 가장 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뭐 동맹국이 미국도 있는 만큼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믿을 수 있는 국가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많이 큰 부분이 있고 만약 다른 나라에서 미국한테 원전을 수주를 받고 한다라고 하면 중국과 러시아 쪽에서는 약간 셈이 생기면서 무역이나 이런 부분에 제재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러시아나 중국 원전을 사용을 한다고 하면 미국한테 약간의 제재나 이런 부분도 들어올 수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 약간의 중립국가 성격이 띈 우리나라가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국, 미국, 프랑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전 강국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서 플러스 러시아와 중국이 있는데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쟁 중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 대립을 계속적으로 하는 만큼 중국도 자체적으로는 많이 하고 있지만 수출이나 이런 부분 많이 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국과 미국, 프랑스 이쪽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 APR 1400을 지금 완공을 7개나 했습니다. 네, 신고리 3, 4, 5, 신한울 1, 2호 그리고 바라카 1호기에서 3호기까지 했고 미국 같은 경우엔 6기 그리고 프랑스는 3기를 했다. 그리고 건설 중에 있는 거는 우리나라가 1기, 미국은 아직 없고 프랑스는 3기다. 이 표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경쟁국보다 건설 경험이 많은 국가구나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번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왜 체코 원전이 시작이었냐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폴란드부터 말씀을 해드리면 지금 1단계 총 6기에서 8기 건설 사업을 2022년 10월에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했는데 1차로 건설이 됐고 3기 사업비는 약 200억 달러의 규모고 26년 착공, 33년 가동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2단계 총 2기에서 4기 건설 예정이고 여기에서
한국이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크다. 그 이유는 22년도에 10월 한수원과 MOU를 체결했던 부분이 있고 타당성 조사 실시 중에 있으며 24년 본계약이 추진 전망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하반기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24년도가. 그렇기 때문에 체코 원전 수주 다음에 폴란드 원전 수주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더욱더 기대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남아공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33년 가동 목표로 하고 있고 2.5 기가와트 총 2기의 규모 발주를 추진하고 있고 3월에 제안서를 요청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게 검토나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건설이나 이런 부분을 시작할 때 오랜 동안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 금액이 천문학 단위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남아공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한국이 유력한 부분이 한전 KPS가 발전소 정비 공사를 수주를 했던 부분 그리고 16개 발전소 정비 중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정비나 이런 부분을 했던 부분 그리고 수주를 받으면 이런 인프라나 AS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잘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저도 생각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헝가리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러시아에서 발주했으나 보안 문제로 일정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러시아는 약간 전쟁 중에 있고 약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5기로 들어갈 수 있냐라고 본다면 저는 좀 힘들 수도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헝가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친러시아의 성격이 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각국의 나라들이 이렇게 원전까지도 늘리고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저는 작용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루마니아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체르나보다 여기서 3호기, 4호기 건설 추진에 있고 이게 2030년에서 31년 가동 목표로 있습니다. 한국은 2.5조 규모 한 기의 원전 설비 개선 사업 관련해 가지고 MOU를 체결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번 연도에 본계약이 체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연도 안 되면 내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MOU까지도 체결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체코도 수주 받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체코 이후로도 얘기가 나오는 게 폴란드 그리고 루마니아, 남아공까지 있다는 점 말씀해드리고 또 다음번으로 넘어가면 이제 불가리아도 있습니다. 100억 유로 규모의 원전 건설을 추진했으나 코로나와 내부 반발로 아직 무산이 됐는데 2019년대 한수원과 러시아랑 중국 여기서 리스트를 선정하고 어디를 할까 많이 걱정하다가 20년에 계약까지 체결을 했었습니다. 네, 폐쇄 원전이나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신설 가능성도 있는 만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하고 여기는 미국의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DBF가 공동 진출하기로 결정이 된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해 드리고 이집트도 엘바다 프로젝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공사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점점 원전은 늘어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사우디가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다가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원전 2기 건설 프로젝트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우디 같은 경우는 지금 네옴시티 어떻게 보면 기존에 엄청 크게 계획했던 게 지금은 되게 많이 축소된 모습가 있지만 그래도 그것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에너지나 이런 부분은 더욱더 많이 들어갈 거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한국과 중국이 유력하게 지금 싸우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수주 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각 나라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전 사업 관련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고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그런 만큼 체코 원전 수주를 받았으니까 진짜 이거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원전 건설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면서 주가는 약간 기대감이 꺾이면서 하락했던 모습세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체코 원전이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원전이 순차적으로 수주 모멘텀이 살아있다. 그게 수주가 실현이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이나 성장성은 더욱더 올라갈 거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원전 관련해가지고 이때까지 다 좋은 거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전 세계적으로 원전, 어떻게 보면 탈원전을 했던 부분이 이제 친원전으로 돌아오고 있다. 각 나라들이. 그러면서 수주나 이런 부분 계획도 계속적으로 짜고 있고 우리나라가 체코 원전을 시작으로 인해서 많은 유럽 국가에다가 납품할 수 있는 계기까지도 마련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이 체코 원전이 끝이 아니라 이젠 시작이다
라고 여겨지는 만큼 원전 관련해 가지고는 다시 한번 복습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 갖고 왔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이제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원전에 대해서 좋은 걸 배웠으니까 이제는 어떤 종목을 사야 우리한테 수익을 안겨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관심 종목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원전하면 누가 뭐래도 두산 에너빌리티다라고 저는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 원전의 해결료 그리고 취급 설비, 운반 용기, 원자로 개통 보조기기 대부분을 제작하여 공급을 합니다. 그만큼 원전 관련해 가지고는 두산이 저는 제일 많이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원전 관련주가 잘 안 가는 부분,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두산그룹에 좀 악재도 어느 정도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는 바닥은 어느 정도 다져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월요일 하락하는 부분을 또 오늘까지 해서 어느 정도 만회해줬다. 이번 주 주봉으로 봤을 때도 이제는 양봉이 뜬 모습대까지도 나왔던 부분이 이제는 재차 다시 한번 저가 매수대까지 하고 올라갈 준비는 돼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이 종목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탑픽 종목으로는 어떻게 보면 두산그룹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제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아쉽지만 그래도 제일 큰 흐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대형주의 흐름을 보면서 중소형주까지도 매매하는 전략이 있잖아요. 그런 흐름, 큰 흐름을 볼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꼭 보시면서 대응을 하면 좋다. 그러니까 매매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고 자료로 많이 쓰는 종목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저는 여겨지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탑픽에서 탈락이 됐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어떤 종목이냐라고 보면 이 원전 관련주는 과거 계속적으로 언급이 많이 됐던 종목이에요. 우진이라는 종목인데 계측기 개발 및 제조, 계측 전문 업체다 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가동 중인 원전에 계측기 교체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요나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한다. 우리가 원전 관련해서 종목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원전이 처음 만들어질 때 들어갈 때 들어가는 부품이고, 나중에 AS나 정비, 보수 이런 부분을 할 때도 이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우진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꾸준한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진도 참 괜찮은 종목이지만 지금은 이제는 좀 과거와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랑 많이 지켜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종목도 어느 정도 시세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원전이 좀 빛을 발하고 있다가 이때 수주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고 나서 쭉 하락했던 부분, 이런 종목들은 저는 좀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이젠 대세주에서 많이 멀어졌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계속된 하단을 지켜주고 있었던 부분을 이거를 이탈까지 해버렸어요. 이 자리에서 계속적인 반등세가 나왔는데 누가 뭐래도 바닥권이다라고 여겨졌었던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깨지면서 어떻게 보면 충격을 안겨줬다. 아까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랑 비교를 해봐도 이 우진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약간 꺾였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더욱더 만족스럽지만 차트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아쉽게 탈락을 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BHI입니다. 네,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데 발전소 공정 및 제철 공정에 필요한 발전료 기자재 설계, 제작, 설치, 시공하는 발전 기자재 전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발전소나 이런 부분, 이 BHI는 원자력뿐만 아니라 화력 발전, 수력 발전 이런 쪽에서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발전 사업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경험이 우선이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봤던 기업들에서 수주가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BHI도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이 종목은 왜 아쉽게 탈락이 됐냐라고 보면 차트를 보시면 좀 아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른 원전 관련주랑 좀 다른 흐름이 나왔다라고 여겨지는 게, 아까 우진 같은 경우는 5월 달에도 올랐고 이때 원전 수주 때 또 어느 정도 올라줬던 모습가 있는데, 지금도 이 종목도 추세가 꺾이면서 하락하는 모습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지금 자리가 약간 바닥권까지 거의 왔지 않나 라고 여겨지는 부분도 있지만, 차트상 추세가 꺼진 종목은 좀 아쉽겠지만 좀 탈락을 하고 더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그런 종목들로 갈아타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BHI도 아쉽게 탈락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한전기술입니다. 한국전력공사 계열의 발전소 및 플랜트 관련 엔지니어링 설계 업체입니다. 네, 그 말이 한전기술이 딱
이름부터 어떻게 보면 진짜 원전이랑 많이 관련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를 담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체코 원전 수주를 받고 가장 먼저 여기에 수주나 이런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설계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순차적으로 그 수주나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한전 기술도 저는 유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올라갔다가 추세나 이런 부분은 다시 살아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너무 올라갔다가 급락을 너무 세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없이 하락을 했다. 어떻게 보면 이때 올라갔을 때 가장 많이 올랐던 부분, 갭 상승을 24%로 시작했던 부분이 가장 크지 않았나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여기서 더 올라갈 것은 상한가밖에 없는데 약간 차익 실현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수급상이 좀 꼬였다. 라고 여겨지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수급이 좀 원활하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좀 사주고 있는 모습세가 나와주고 있고 개인들이 좀 물량이 많은 부분은 좀 안타깝지만 아쉽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들 알다시피 원전의 설계를 담당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액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 이 점차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수급이 좀 꼬여야 됩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이 부분을 빨리 만회를 해주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지수에서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연 이틀 하락을 맞으면서 지금은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값이 좀 걸리면서 다시 한번 21선 위까지 올라가 준다면 상승 탄력은 다시 받을 가능성은 있다. 라고 여겨지고 있고 이 종목이 왜 원전 수주 당신날 가장 많이 올랐던 이유는 누가 뭐래도 설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시초가에 무조건 사야겠다 이런 심리가 작용하면서 갭 상승이 너무 높게 시작한 점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악세가 나타나는 본질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쉽게 이 종목도 수급이 꼬여서 탈락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종목은 보성파워텍.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우진과 비교를 해서 봤을 때 옛날부터 과거 때부터 계속적으로 원전 관련주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가장 많이 얘기가 거론됐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전력산업기자재 생산 전문 업체로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 철골 구조물을 생산 및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부터 원전하면은 보성파워텍이 엄청 많이 올라갔던 경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저는 좀 많이 약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옛날에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 과거 차트를 보자면 정말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월봉 차트로 보시면 이때 보시면 2016년 그리고 2022년 이때부터 엄청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보면 대선 이후로 대선 전 그때부터 계속적인 상승세가 나오다가 지금은 많이 떨어졌던 부분이 있어요. 이 종목도 보시면 5월 달에 한번 수주 모멘텀이 이런 부분이 한번 나왔다가 다시 7월 달에 수주가 받으면서 갭상승 출발후 떨어지는 모습세가 나왔는데 이 종목도 누가 봐도 추세가 무너졌다라고 여겨지고 있죠. 네, 계속된 바닥권 이 종목을 좀 지켜줬어야 되는데 지켜주지 못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하락 추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종목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탑픽 종목에서 좀 탈락이 됐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다음 종목, 이 종목도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올드한 종목인데 그나마 좀 낫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자력 발전 설비 중 하나인 중소형 원자로 스마트 개발 사업과 다목적 연구원 원자로 개발 사업과 주요 파트너로 동참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신기술 원전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갈 때 일진파워가 들어갈 가능성은 있고 핵융합 핵심 원료인 삼중수소 취급 기술을 보유하는 만큼 이 기술은 다른 회사들이 갖고 있는 게 없는 만큼 좀 특별하게 남다르지 않나라고 여겨지는데 주가는 생각보다 잘 못 가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게 가장 큽니다. 네.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다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보면 원전 관련주 중에서 사람들이 재미없다 느껴지는 부분들이 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일진파워나 보성파워텍이나 이런 우진 종목들이 추세가 무너지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전 관련주 옛날부터 들고 있었던 분들은 좀 재미가 없다. 수주 하나 기다리면서 갔는데 막상 수주되니까 올라가질 않네 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저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올드한 원전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해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부터 이 종목도 약간 올드한 종목이니까 좀 패스할게요. 한신기계도 차트는 보는 건 패스하는데 이 종목까지도 올드했던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대통령
선거 때 항상 원전 관련해 가지고 종목들이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항상 탑픽 종목으로 나왔던 종목이 한신기계였는데 지금은 좀 많이 암울하게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재미없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이 종목도 에너토크라는 종목도 과거에 좀 강세를 보이다가 지금은 많이 주춤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좀 아쉽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 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네, 에너코토코도 그래서 차트도 어떻게 보면 기존과 비슷하게 흐름이 다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좀 잘 나오는 종목들 그리고 오르베테 이 종목을 좀 더 집중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은 차트를 좀 봐야 되는데 네, 오르비텍 이 종목은 좀 아쉽게 제가 많이 좋아하고 했던 종목이지만 올라갈 때 많이 안 올라가요. 네, 올라갈 때 많이 안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원전 해체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해체나 정비나 이런 부분이 나올 때 좀 관심 있게 보다가 그런 수주 모멘텀일 때는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유심히 봐야 된다. 근데 수주 모멘텀에서는 많이 약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패스를 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원전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봤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또 마저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궁금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바로 원전의 탑픽주가 뭐냐? 그러면 이종호 멘토가 생각하는 원전의 탑픽주는 뭘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건데 이 종목은 좀 이따 차트를 보시면 완전 다르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왜 다를까라고 봤을 때는 각종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종목명은 우리기술인데 SMR 관련해 가지고 오늘 설명을 많이 안 드렸었는데 이 SMR이 차세대 원전으로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다들 개발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이 더욱더 완성 단계로 가면 갈수록 우리 실생활에나 수주나 이런 부분은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가장 큰 이유는 기존 원전은 가격이나 그리고 건설 시간이나 그리고 많은 부지가 많이 필요했던 부분은 이 SMR 소형 원자로로 바뀌면 공간 그리고 가격적이 그리고 기간도 많이 주는 만큼 더욱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 기술은 SMR용 계측 제어 설비 국책 과제로 개발 중에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지금 대형 원전 수주 모멘텀도 있지만 나중에 SMR 원전까지도 수주를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 기술이 또 한번 부각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원자력 발전소의 감시, 경보, 제어 시스템을 100% 자체 기술로 개발 및 공급을 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국산화에 대해 성공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게 계측 제어 설비가 원전에서는 엄청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국산으로 성공하면서 이제는 우리나라 원전이 수출을 하면서도 우리 기술 제품까지도 같이 나가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한국형 원전 계속적으로 얘기해 드렸던 APR 1400 이게 가장 최근의 모델인데 이 신한울 1호기에서 4호기 그리고 신고리 5호기 6호기 독점적으로 공급했던 부분 그러니까 나중에 또 원전이 수주를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 기술이 납품할 가능성은 더욱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만큼 우리 기술로 어떻게 보면 탑픽으로 갖고 올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아까도 봤을 때 우리가
아까 원전 관련주들 많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왔던 부분에서 제일 많이 안 나왔던 단어는 SMR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술은 어떻게 보면 SMR 쪽으로도 독보적인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 나중에 추후의 먼 미래까지도 대형 원전 다음에 소형 원전으로 갈 때도 탄력을 받을 거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우리 기술을 꼭 봐야 된다라고 여겨지는데, 우리 기술이랑 진짜 우리 기술 차트를 보시면 이때까지 봤던 종목들이랑 다른 흐름이다라고 여겨질 거예요. 아까 종목들은 진짜 여기 부분에서부터 어느 정도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올라가다 다 이렇게 떨어졌죠. 네, 장기 이평선 밑에까지도 다 떨어졌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 기술은 계속적으로 이때부터 올라갔던 부분이 왜 올라갔냐라고 본다라면, 이때 SMR 관련해가지고 국채까지가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올라갔던 부분이 크다. 남들은 아까 5월달부터 상승했던 부분이 짧게 끝났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6월달까지도 상승 랠리가 이어졌던 만큼 다시 한번 원전 수주 모멘텀이 나올 때 그 더 빠르게 올라갔던 모습세가 나온 만큼 나중에도 추후에도 반등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딱 그럼 기업 분석을 보시면 딱 아실 수도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네,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원전 관련주보다 낮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흑자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해드렸던 뭐 한신기계나 이런 종목을 보시면, 한신기계를 보시면, 작년에 적자, 그리고 22년도에도 적자였던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약간 올드했던 부분 종목들을 본다면, 그런 종목들은 지금 흐름을 봐도 딱 추세가 꺾인 모습세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 기술을 보면은 확연히 다른 모습세가 나오고 있는 게 좀 의미가 다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자리에서 왜 갖고 왔냐라고 본다면, 이때 상승했을 때의 저점 구간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응축된 힘을 모으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이제 쌍바닥까지도 지지를 했으니까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은 있고,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지금 고점에서 많이 거의 50% 넘게 하락을 했던 부분을 다시 만회할 수 있는 연동력이 됐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이 종목도 초가로 내일 공략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내일 시장이나 이런 부분을 미장의 상황 따라서 많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밑에 하단에 있는 카메라 들고 하신다면 시청자 커뮤니티에서 같이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아깝게 제가 원전 탑픽 중에서 놓쳤던 종목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종목을 설명을 안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한전산업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술이랑 차트를 비교했을 때 좀 더 괜찮은 부분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단을 좀 못 지켜줬다.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약간 쌍바닥을 지켜주면서 차트를 만들고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가격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기술로 더욱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가 기존에 대선 때, 대선 랠리 때, 대통령 후보 그때 계속적으로 원전이 나왔던 한신기계, 우진, 에너토크, 보성파워때, 이런 종목들은 이제는 약간 원전 관련 중에서 올드해졌다라고 저는 여겨져 있고, 한전산업이나 우리기술, 그리고 대표적으로 한전 KPS, 이런 종목들을 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큰 부분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원전 관련주들로 이제 포트를 구성해야 되고, 과거에 있던 매물대나 이런 부분을 버려야 된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유망하게 보고 있는 게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이었고, 이 종목은 주봉으로 봐도 정말 괜찮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최고가 부분에서 저항을 한번 맞았어요. 이 저항을 한번 다시 맞고 나서, 이때도 저항을 맞고 나서 조정이 들어오고 나서 재차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죠. 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금 자리 쌍바닥 구간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저는 빠르면은 이번 달 안에도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여겨지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에 방문을 한다는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 방문을 한다고 하면, 지금 그러면은 가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고 올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국가적인 사업, 원전에 대해서 계속적인 어필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할 가능성도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원전 세일즈로 있어 더욱더 파격적으로 나간다라고 하면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이란 종목을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 무조건 지금 우리가 과거에 한번 올라갔던 종목들이
많은 시세를 주고 나서 떨어졌을 때 이제 끝이구나, 많은 아쉬움을 떨쳐내고 이제는 이 종목을 안 보고 나중에 다시 올라갈 때 봐야지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의 상승 이후로 어느 정도 구간에, 바닥 구간에 왔을 때 모아가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는 분할 매수 타점에 들어왔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는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전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다 설명해 드렸었는데, 제일 많이 궁금하셨던 거는 또 이번에 우리 또 속는 거 아니야? 원전? 그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진짜 우리 수주 받으면 계속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거다라고 여겨졌는데 그런 부분이 안 나오고 있다라고 그런 실망감들이 많은데, 방산도 처음에 그랬어요. 방산도 처음에 우리가 수출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나라 수출을 하네? 근데 이게 계속 될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계속된 수출 랠리가 이어지면서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 만큼, 방산도 원전이랑 되게 밀접한 세일즈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원전이 제2의 방산주처럼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좀 어느 정도 시간은 많이 필요한 구간이다. 방산도 어떻게 보면 수주를 받고 2-3년 정도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원전은 생각보다 더 오래 걸려요. 이런 부분을 단축할 수 있는 거는 SMR이란 기술이다. 근데 SMR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국제과제로 하고 있는 부분, 계측 제어 쪽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기술이란 종목이다 라고 여겨지고 있는 만큼 우리 한번 같이 우리 기술로 수익을 내보자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카메라 들고 여기 QR코드를 하신다면 저랑 같이 우리 기술로 우리 같이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만큼 전체적으로 원전 참 누가 봤을 때는 어렵고 누가 봤을 때는 재밌다라고 볼 수 있는, 우리한테는 되게 친근한 섹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원전 관련해 가지고 들고 있던 분들이 엄청 많았고, 이번 수주 모멘텀이 나오면서 거의 다 수익을 보시고 나왔던 분들이 있는데, 좀 안타까웠던 분들은 고점에서 사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랑 같이 하신다면 제가 정확한 매도 타점이나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는 만큼,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갭 상승하고 출발할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닥권에서부터 슬슬 모아가면서 남들이 이슈가 불면서 살 때 우리는 역으로 반대로 팔면서 수익까지도 챙길 수 있는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요즘같이 시장에 오르락 내리락 급등락이 심한 장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진단키트 관련주를 사야 되냐? 나는 너무 화가 난다. 내가 대형주 위주로 포트를 짰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두고 있는데 이렇게 급락이 나오냐? 근데 왜 진단키트 관련주는 이렇게 잘 가냐? 하면서 가감하게 진단키트 관련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는 잘못된 투자 습관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진단키트 관련주도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서 계속적으로 모아갔던 분들이 수익을 보시는 만큼 원전 관련주들도 꾸준히 모아 가신다고 하면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만큼, 내일장 그리고 9월달 장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원전 관련주는 꼭 필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여겨지는 만큼, 점점 우리가 꼭 들고 가야 되는 종목, 우리 기술이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정말 저도 어떻게 보면 원전에 대해서 한 번 더 배우고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